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탈탈탈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로 조동현 씨를 모셨는데요. 오늘 동현 씨에 대해서 탈북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기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인 소개 좀 잠깐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동현이고요. 현재 건국대학교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고, 탈북은 2008년도 해서 거의 이제 10년 차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10년 됐나요? 거의 되죠,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 온 게 이제 10년쯤 된 거고. 네. 탈북은? 북한을 처음 2000년도에. 떠난 거는 16살 때. 한 17년 거의 전. 솔직히 북한 기억은 잘 이제는 없고, 중국 생활이랑 한국 생활, 인생 반은 이제 떠나서 살았으니까. 아이고. 두 분은 근데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대학 생활하면서 이제 뭐 사회 활동 여러 가지 하면서 그때 만났죠. 장학재단을 통해서 만난 거 아닌가요? 네, 뭐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러지. PR. 장학금 받았다는 거는 은연중에 또 이렇게 네, 얘기를. 그럼 고향부터 좀 자기소개 쭉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한경북도 원성에서 왔고, 그러니까 원성이라 하면 대부분 이제 남쪽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경북도 원성에서 왔고, 거기는 이제 조선인민군 그 군인들 담배를 전문 생산하는 곳이라서 담배가 진짜 많아요. 그냥 밖에 나오면 그냥 사면에도 담배 맛 보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담배가 엄청 많았는데, 담배만 거의 먹으면서 살았지. 그럼 부모님이 농장원이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농민이셨고, 어머니는 이제 그 일은 안 하시고 가정을 부양하는 쪽에서만 이렇게 부양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셨고. 형제는 어떻게 됐어요? 형제는 제가 장남이고 밑으로 동생이 2명 있어요. 동생들은 지금? 동생은 지금 둘 다 한국에 다 왔고, 지금 결혼 다 해서 지금 잘 살고. 본인은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네. 저는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남인 거죠? 네, 결혼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유롭게 사는 게 제 꿈이라 가지고. 네. 부모님도 그럼 다 이제 같이 오신 건가요, 한국에? 네, 어머니만 지금 한국에 오셔가지고 살고 계시고, 저희는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원양에 사시고, 여동생은 저기 군산에 살고, 남동생하고 저는 이제 같은 동네에서 사는데 따로 사는. 지금 이렇게 충청도, 전라도, 수도권 이렇게 가족들이 다 흩어져 있네요. 남동생은 저도 잘 아는 그 재미교포. 네, 와이프는 이제 재미교포. 네. 동생이 재미교포 와이프하고 살고 있고. 형제 관계 그렇게 잘 안 좋은 것 같아요. 연락도 잘 안 하고 마당에서 싸우고 나하고도 싸우고 동생들하고 싸우고. 저희 가족은 약간 파이터 기질이 있어가지고 만나면 싸워요. 아니 싸운다는 게 말로 싸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논쟁하고 주제를 던지고 해가지고 되게 인상 깊은. 그게 뭐 서로 간의 정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죠. 캐릭터도 세기도 하고, 언제 남동생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특이한 캐릭터예요. 제가 봤을 때도. 남한 사람 봤어도 특이하고, 얘가 도대체 북에서 온 사람이 맞냐라 싶을 정도로 자유인, 예술가. 머리를 남자가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고 항상 카메라를 두고 다니고 약간 이렇게 자연인처럼 많이 하는. 김삿갓도 쓰고 다니기도 하고. 요즘 이제 노마드라는 게 좀 디지털 노마드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마드적인 삶을 산다고. 유목민적인 삶을 자유로운 영혼이죠. 사는 분이. 자, 이제부터 술술 팔던 걸린 것 같은데 되게 고향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학교를 거의 못 다녔어요. 저는 이제 원래는 유치원까지 다니다가 제가 이제 짝사랑하는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사귀었었거든요. 저는 몇 살인데 유치원 때요? 되게 저는 사랑이라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뭐 사랑이냐. 몇 살 때 얘기입니까? 8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사귀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연상을 그 부모님끼리 또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 갈 나이 아닌데
그래서 나도 학교 가겠다 엄마 보고 그래서 억지 부려가지고 같이 갔죠. 그래서 여자친구 보려고 학교를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2년까지 다니다가 걔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다가 걔랑 이제 어머니랑 이제 다른 이렇게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서 다른 데를 가게 됐어요. 그래 헤어졌고 그리고 이제 저희 뭐 가족도 좀 형편이 또 어려워지면서 저는 이제 그때 2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이민학교 2학년까지만 다니다가 이제 학교를 이제 뭐 다니는 상황이 됐었죠. 근데 저는 공부 목적으로 학교 간 게 아니고 그 여자 때문에 갔기 때문에 공부는 못 해가지고 별로 학교 그때까지 한글을 몰랐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16살까지는 한글을 몰랐었죠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학교를 못 다니니까. 학교 안 다니면 뭐 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꽃제비 생활이 시작한 건 아니고 일단 학교 다니기 싫어가지고 뭐 집에서 놀기도 하고 친구들 같이 놀기도 하고 뭐 여기는 학교를 모르겠어요. 남쪽의 학교는 이제 학교를 안 가면 뭐 교사나 학생들 단체로 데리러 오는 경우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도 좀 데리러 오죠. 궁금하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오시고. 예, 근데 북에서도 데리러 계속 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옥상에 숨기도 하고 산에 가 숨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많은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선생님 되게 좋았었거든요. 저를 엄청 생각해 주시고 엄청 챙겨 주시려고 했는데 저는 계속 피했었던 거죠. 친구들도 계속 데리러 왔었는데 계속 피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로부터 이제 학교를 안 다니면서 이제 뭐 훔치러 다니기도 하고 뭐 또 이제 나중에 꽃제비 생활을 이제 하게 됐죠. 꽃제비 생활은 3년 동안 했는데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알기로는 고난행군이 이제 시작되면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97년도부터 이제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그 전부터 이제 북한이 전국적으로 어렵기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고난행군 시작되면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이제 친구들 집도 전체가 다 이제 막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가지고 아버님도 집에서 나가시고 뭐 어머님도 이제 집에서 나가시면서 제가 동생들을 이제 부양해야 될 상황인데 집에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 데리고 이제 나갔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식량 구하러 나가신 거죠?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물어보기 미안한 거예요. 지금 어머니. 지금도 못 물어봤어요? 왜 대충 짐작은 가는데 왜 가셨나 물어보지 못하고 뭐 동생은 막 물어보는데 어머니가 되게 난감하고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서 뭐 사정이 있겠지라는 그냥 이해하고 그냥 물어보시지 않는데 추측에는 그냥 빚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견딜 수 없으니까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동생 둘을 데리고 셋이서 다 단체로 꽃제비를 한 거예요? 네, 제가 그때 13살이었으니까 동생들은 이제 둘째가 11살 그리고 막내가 9살이었는데 걔네를 뭐 팽개치고 뭐 어디 가면 걔네 그냥 죽으니까 그때 뭐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 데리고 이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살았죠. 그래서 꽃제비 생활하면 이제 뭐 여름, 겨울, 봄 이렇게 막 밖에 살면서 늘 항상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쟤네는 이제 올겨울 넘기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 죽는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쟤는 이제 살아남았네. 뭐 여기서 어떤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북에서는 덜 위에 올려놔도 산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강인하다는 표현으로. 그래가지고 쟤네는 덜 위에 올려놔도 살래다 죽지 않겠다 이런 얘기 또 이제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막 뭐 기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창궐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이런 게 막 창궐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파라티푸스인가 뭐 이런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 증세가 감기처럼 시름시름 앓고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꽃집 생활하면 배고팠었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 하다가 못 먹게 돼요. 그럼 그래서 그러면 죽거든요, 사실은. 영양도 부족한데 못 먹으면 죽거든요. 근데 그게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젠 죽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길에 이렇게 너부러져 있었는데 길 가던 사람이 얘는 불쌍하다 하면서 이제 북한 돈 15원이랑 지금도 기억하는데 15원이랑 파란 알약, 감기약이라고 파란 알약 중국에서 생산한 약인데 그걸 주는 거예요. 저도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파라테피푸스고 그게
대부분 죽는 사람도 많고 나았다 해도 약간 멍청이 후유증이 좀 올 텐데 멍청이 되는 그런 멍청이가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뇌가 너무 고열이다 보니까. 근데 작동을 못해가지고. 멍청이 됐나요? 제 생각 멍청. 아니 말씀도 되게 멍청하시고 멍청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진 않은데. 네, 아무튼 그런 거 당황스러웠어요. 꽃제비 할 때 그러면 식량을 이제 장마당에서 훔쳐서 저는 이렇게 그런 건가요? 다른 친구들은 장마당에 가서 뭐 이렇게 쓰리드 하고 막 이렇게 돈 이렇게 아줌마 돈 이렇게 막 훔쳐가기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담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훔치는 건 절대로 못했고 그리고 이제 밤에 그 나라 그 지금 무슨 탈곡장에 가서 이제 옥수수 훔치는 일을 전문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문가가 돼가지고 주위 친구들이 이제 붙더라고요. 이제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면 다다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기가 많았어요. 패거리 한 10명 정도 동생들 포함해서. 그쵸 10명 뭐 16명 그러면은 그렇게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한 거예요? 3년 동안 꽃집이 3년 동안만 계속 훔친 건 아니고 그게 훔치면 살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음식도 많이 주기도 하고 이불들 갖다 놓는 사람도 있었고 밖에서 이불도 막 또 이제 토굴에서 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되게 부잣집에 가가지고 한 8개월 동안 또 이제 살았었어요. 그 동네 부자요? 그 동네는 아니고 뭐 꽃제비 치면서 꽃제비는 원래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다니던 중에 이제 그 집에서 이제 8개월 동안 살게 됐던 거죠. 그 부잣집에서는 그럼 동현 씨를 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불쌍하고 되게 귀여웠었대요. 제가 귀엽잖아요. 한임을 하잖아요. 동생들까지 다 셋을 그럼 거둬준 거예요? 3명이 딱 들어갔는데 그 형 누나들이 또 5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까지 8명이었어요. 아유 고마운 분이네요. 근데 그 진짜 고마운 분이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둘째 형이 일을 하다가 높은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반신 불구해서 항상 침대에 누워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양육했던 거죠. 그래서 되게 형들 누나들 되게 끔찍하게 잘했었어요. 지금도 생각나고 지금은 이제 소식을 모르고. 그렇죠. 모르죠 뭐 이제.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근데 그 기간에 아빠, 엄마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 그 와중에 이제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지병으로 아니면 지병이기도 하고 영양이 부족한 것도 있고 막 동생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같이 다니다가 중간에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는 엄마를 찾는다고 했는데 못 찾고 아빠를 이제 엄마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집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남동생만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남동생이 그 아빠랑 다니다가 이제 아빠는 이제 돌아가시고 그 남동생이 아빠 돌아가신 거 보고 그리고 이제 걔 또 나름 또 따로 이제 꽃집 생활하다가 이제 또 만났죠. 이건 이제 아까 얘기해준 3년 전에 꽃집 생활 중에 중간에 잠깐 있었던 사건인데 그 동생이 이제 중간에 만났는데 이제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셨고 또 뭐 동생이 굉장히 이렇게 충격받아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막내 동생과 데리고 이제 꽃집 생활하다가 이제 그 8개월 동안 살던 집에 이제 갔던 거죠. 근데 아버지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8개월 동안 살다가 그 살던 집이 어디냐면 두만강 그 집에서 바로 나오면 앞에 중국이었었어요. 두만강 쪽이었는데 그때부터 중국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때부터 탈북의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중국에 가보고 싶다. 어떻게 저기는 딴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8개월 동안 살면서 정부에서 그쪽 지역에서 계속 푸시를 했던 거예요. 주소도 명확하지 않고 부모도 아직 죽은 산지 모르는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게 이게 좀 그렇다. 세칙이나 그것도. 계속 그리고 이렇게 국경 연선이니까 좀 약간 위험하니까 계속 보내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계속 푸시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갔던 거죠. 고향에 갔는데
그 이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랑 사촌들이랑 같이 살던 중에 이제 엄마가 이제 3년 동안 모르던 우리 소식을 이제 어린이집에 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만났는데 엄마랑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이제 3년 동안 따로 산 것도 있고 또 엄마가 이제 새로 아빠가 계셨는데 아빠도 좀 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젠 중국도 좀 알았다 싶어가지고 동생 데리고 이제 중국 가야겠다 해가지고 엄마랑 상관없이 동현 씨가 동생 둘 데리고 이제 그때가 몇 살 때예요? 그때 16살. 16살에 네. 그 동생도 3명, 2명 다 데리고. 그 엄마 보고 뭐 중국 간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뭐 브로커 이런 거 없이 그냥 깡도강을 한 거구나. 생으로 그냥 넘었죠. 그럼 2000년 이때잖아요. 이때는 경기가 그렇게 심했나요? 아이, 심하지는 제 기억에는 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보다는 안 심했던 것 같고 그냥 뭐 초행길이었고 뭐 그게 어떤 딱히 루트도 없었고 그때 3월이라 가지고 그 두만강이 막 녹을 때였고 그리고 그 계산톤 쪽인데 넘었던 것이 계산톤 쪽인데 거기 발포 공장이 있는데 그 물이 이제 두만강 물에 발포 공장으로 정유 공장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는 다 녹았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때는 얼음이 둥둥 떠내려서 왔었던 기억이 있고 그 얼음이 이제 막 옆구리 막 부딪히는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그랬었죠. 혹시 엄마에 대한 지금도 아직도 그런 좀 서운한 감정이 있어요? 그 서운한 감정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게 뭐 엄마의 어떤 잘못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고 뭐 사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개인에게만 그게 책임 있고 뭐 그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라 싶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이제 또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이제 약간 트라우마, 정신분석 이쪽이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해가 하는 거죠. 좋은 아들이네요. 근데 이제 좋은 연구자. 그 머리로는 이해는 이제 다 하고 하는데 심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그런 건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올라오긴 하지만 계속 누르고 뭐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쉽게 풀리진 않겠죠. 아무래도. 이게 원래 이게 뭐 머리랑 여기는 이제 막 계속 충돌이 되긴 하죠. 계속. 네, 이 얘기 왜 하냐면 저는 군인이었던 것도 부모님이 그냥 나를 두고 갔다 성인이 돼서 간 것도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게 성인이 된 나이에서도 이해 안 되는 이게 어린 나이잖아요. 동생까지 또 동생까지 다 데리고 3명이나 있는 조건에서 갔다는 게 참 그게 좀 쉽진 않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중국 생활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중국 생활 할 얘기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더 풀어볼까요? 중국 생활. 그러니까 두만강을 이제 건너서 제가 뭐 중국에 오래 살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온 것도 아니고 중국에 가면 뭔가를 이제 그 돈이나 할 때 식량 같은 것도 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충격이었어요. 왜요? 너무 이제 지금 그 당시 그래도 중국이 뭐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산다,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살던 곳보다는 비교적 뭐 잘 살고 뭐 발전된 모습이 있어가 되게 놀랬었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제 잠깐 쌀만 가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와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안 가다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살았고 그냥 가는 동네마다 되게 환대해 주는 거예요. 또 신기하게 생각하고 환대해 주고. 그때도 동생들 다 데리고 이제 동현 씨가 건사하면서 그 막 다니다가 그 어떤 분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교회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제안하셔서 교회라고 듣는 순간에 갑자기 공포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북에 살 때는 교회라 하면 뭐 안기부, 뭐 간첩들이 속을 그 잔인하고 피 뽑고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들었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막 쉽게 가겠다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강요를 하고 이제는 돌아다니고 이 집 저 집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도 이제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교회 가겠다고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제 나이가 16살이었고 동생들은 이제 14살, 12살이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14살, 막내 남동생이 12살. 2살 터울이었는데 그 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그 교회 처음에 아직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제 십자가가 되게
인상이었어요. 네. 그게 좋은 인상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왠지 표현은 못하겠는데 네.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악마 같은 그런 이미지인가? 그러니까 악마보다는 낯설고 처음 보는 거니까. 뭐 그거보다는 약간 뭐 영적인 얘기라고 해야 표현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영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되게 막 공포심이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어떤 공포가 어떤 두려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왠지 좀 꼬싹하고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었고, 그리고 교회 목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기도하는 사람들도 막 낯설고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고 막 다 스파이가 갇혀갖고 그 잘해주면 아하 잘 먹이고 피도 뽑기 시작하겠네. 그게 하다가 네. 그 막 꿈에서 막 아파트 매달리는 꿈 막 붕붕 떠다니는 그러니까 꿈 악몽도 많이 꿨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북에서 그런 들었던 얘기가 얼마나 그게 세뇌의 힘이 자지우지하는지를 좀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 나와서 거기도 이제 북에서 온 친구들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들이랑 같이 이제 다니다가 이제 잡혔었죠. 거기 오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지금 뭐 계산튼 연변 지역이죠. 연변 지역. 연길까지 가서. 그럼 동생들은 형이나 오빠, 그러니까 동현 씨가 나가자 그럼 또 그냥 지금은 굉장히 말을 안 듣거든요. 아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냥 안 듣는데 그때는 어리고 형이 없으면 오빠가 없으면 뭐 갈 데도 없고 이게 살지 못한다라는 아빠 같은 존재인데 그랬죠. 그래서 뭐 지금 무시한 존재가 존재 딱 이제 철거물에 좀 붙어 다녔는데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랬죠. 그래서 계속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남이고 이제 아빠 엄마가 이렇게 소식을 모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무능력했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조숙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인데 어른처럼 살아야 했고 동생들이 구양하면서 이제 책임감 있게 계속 데려다녔었죠. 그래서 하다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또 효령으로 잡혀갔어요. 잡혀나올 때 몇 살 때예요? 근데 16살. 그러면은 청소년 같은 경우는 뭐 죄가 그렇게 심하게 안 해주지 않나요? 아 근데 뭐 엄청 맞았죠. 잡혀가가지고. 동생들 다 같이 잡혀서 나오는 거예요? 벌부에 가서 이제 맞고, 그리고 뭐 구호소 이제 보내니까 구호소 가서 또 맞고, 지도원들에게 또 맞고, 그리고 거기 그 구호소 반장 같은 동급 꽃제비 반장에게 또 맞고. 그 생활 얼마였어요? 그게 15일. 15일. 계속 구타당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그날만 그랬어요. 그날만 조사받으면서 이제, 그리고 약간 이제 그런 거예요. 깜방에 딱 가면 이제 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이제 딱 잡는 거죠. 이제 패가지고 잡아가지고 자기 복종하게끔. 복종하면 이제 그냥 평화로우니까. 그랬는데 뭐 그렇게 처음에 잠깐 맞고, 그리고 이제 살다가 중국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그 꽃제비들이랑 같이 못 살겠는 거예요. 다 찌질해 보였고, 그리고 막 더럽고, 그리고 급이 다를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얘네랑 나는 그래도 이제 중국 물을 먹어보는 사람이야. 글로벌하게 이제 살던 사람인데 같이 못 살겠다, 못 있겠다 해가지고 도망쳤죠. 밥도 적게 주고 노동도 좀 있었고, 그리고 막 더럽고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 거에서 탈출했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중국에서만 같이 살았던 친구들이랑 같이 그때 한 7명, 8명인가 그 산에서 이제 도망쳤죠. 집단 탈북을 또 시도한 거네요. 역시 그때도 또 동생들 끔찍하게 챙겼네요, 동생들을. 그쵸. 그래 걔네들 붙어 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거 보면 4-5번 북송됐다고 하는데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쳐가지고 해령에서부터 온송까지 100리 되는데 걸었죠. 이제 한 40km 가다가 이제 그 돋보기라고 해야 하나, 도수 같은 거. 그게 이제 햇빛이 이렇게 하면 불이 붙잖아요. 성냥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불 펴서 콩 구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걸다가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다시 도망을 또 넘어왔죠. 제가 처음으로 갔던 그 지역이 아니까 그쪽으로 또 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동생 포함해서 한 7명, 8명이 또 깡도강을 한 거네요. 넘었는데 다 흩어졌어요. 딱 자기네 갈 길을 가더라고요. 또. 넘어가서. 네, 넘어가서. 그리고
넘어갔고 저는 이제 넘어가서 처음에 갔던 교회를 또 갔어요. 저는 네. 이제 그래서 교회를 가니까 그러면 너는 이제 연길 쪽에 사랑의 집이라고 이제 북에서 온 친구들이 좀 같이 여럿이 있는 집으로 아예 가서 사는 게 어떠니? 거기 안전하다. 한 번 잡혀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 가겠다고 했죠. 그때 이제 연길에 가니까 북에서 걔네 다 꽃제비인데 북에서 온 친구들이 한 2~5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쭉 살았죠. 거기서 이제 한 1년 동안 살면서 또 잡혀갔는데. 왜 잡혔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그 뭐 잡히기도 하고 누가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같이 살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놀러 갔다 잡혀가지고 또 우리 경찰 다 데리고 온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거기 살면서 북에 어머니가 계시는 거 이제 아니까 돈을 가지고 이제 북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간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가다가 성공한 적도 있고 잡힌 적도 있지만 그런 경우. 그 사랑의 집 생활을 지금 7~8년 한 거예요? 아니면은 5년. 5년. 그러니까 연길에서는 5년 했고 또 북경에 가서 또 3년 했으니까. 아까 할 얘기 많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그것이 어떤 것이기를 할 얘기 많아요. 거기에서는 현대판 한여촌 살았어요. 어? 현대판 한여. 그럼 무슨 곳인데? 한여? 네. 영화가 한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자는 하인. 네. 현대판 하인촌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를 양육했던 사람은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전도사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보호하는 조건으로 이제 한국이고 미국에서 아마 돈이 엄청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부를 챙기고 집도 막 사고. 조선족이에요, 예, 그거는? 차도 막 사고. 근데 그 집과 차 사고도 이렇게 집에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디자인 인테리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들이 오게 되면 이게 형집이고 잠깐 형집을 빌려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뭐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나 그 어떤 그 삶이 그 언행불일치 되는 거 보면서 이게 뭐지라는 그런 생각이 고민이 들었었고 그리고 성경만 계속 성경 가르치진 않아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을 계속 읽혀요. 그리고 성경만 계속 읽고 저는 이제 한글 약간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는 상황에서 성경으로 한글을 배우려고 하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원래 그 성경에 외국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 이름도 까탈스럽기도 하지만 이름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재미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를 이제 뭐 안 읽으면 또 혼내기도 맞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막 뭐 양말도 거기 전도사 양말도 빨고 사모님 속옷도 빨고 뭐 학생들이 그거 그래 애들을 시킨다고. 예, 그리고 뭐 빨래는 기본이고 뭐 그리고 그 집 딸이 3명이 있어 기저귀까지가 다 빨고 밥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데. 그 생활을 5년 하는데 왜 나올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세뇌가 된 거죠. 여기서 나가면 죽겠고 또 잡혀가 그리고 북한에서 한번 그 잡혀갔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면 북송될 거라는 그런 강압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나갈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 가야겠다. 여기 나가면 죽겠고 여기 있다가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한국으로 가야겠다. 그때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뭐 충격적인 이야기 많아요. 그리고 거기 같이 남자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여자들도 많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들 다 겁탈당하고 막 그런 그 조선족 주인 이민신 동생이 막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전도사가 어린애들을 추행하는 걸 보고 추행 아니 폭행이지. 성폭행. 아이고 지금도 그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자기는 교회 가기가 싫다고 이게 이중적인 행동 때문에 너무 자기는 그게 너무 가식으로 다가온다는 거 보면서 참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돈 주는 분들이 관리 감독까지 좀 그게 해줬어야 되는데 한국이면 괜찮은데 중국이고 그게 뭐 계속 그게 안 되잖아요. 잠깐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쇼하기는 좋죠.
근데 이게 그렇지만. 특히 어린 친구들, 미성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결국에는 자기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니까 말도 스스로 못하고. 수치스럽기도 그러니까 하고. 만약에 그것이 한국이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죠. 신고하고. 근데 거기에는 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신고를 하면 잡혀가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지금 잘 살고 계신다고 하는 거 보면 저도 참 아이러니해요 지금. 수완이 좋거든요.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살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갔나 생각하면 생각이 돼요. 수완이 좋고 많이 달아요. 수완이 좋고. 그게 아마 북한에서 내 생각에는 북에서 애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박해를 받아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난민을 신청해서 갔던 것 같은데 잘 살고 있죠. 들으면서 누굴 참 이게 너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막 살고 그리고 이제 진짜 많이 맞았어요. 심지어 때리기까지. 아이고. 거기서 그분이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면 주유소 습격 사건. 그 영화를 좋아해요. 한국 영화. 그래서 저도 그걸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방송 멘트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가리 박아라는 말이 많이 나고 그렇게 박잖아요. 많이 했어요. 따라했어요. 따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박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이 저도 좋아했는데 그분도 또 좋아하는 영화가 그분이 가보면 조폭이었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뭐 조폭이었다고. 깡패였는데 뭐 회심해가지고 됐다고 하는데 두사부일체 막 이런 거. 조폭 영화. 저도 그걸 7번 봤어요. 전도사님이 그런 영화. 그거 좋아하고 저도 뭐 그때 그 남자애들 그거 좋아하니까 그걸 7번 봐가지고. 그 멘트도 막 따라하게 되고. 그래서 뭐 단기 선교 오시는 선교사님들 이제 오면 그건 또 저희는 어리고 막 순서가 아니에요. 그거를 막 우리를 한국 이렇게 좋아하고 한국 영화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막 티내기 위해서 막 그 멘트 영화 대사를 싸가지 없는 대사를 막 그래서 그냥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이만큼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한 건데 그리고 선교사님들 보기에는 이게 뭐야 했겠네. 그게 아마 좋은 건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혹시 나 제일 궁금한 거 있어. 그때 철이랑 같이 있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어려워서 못 물어봤는데 형은 왜 우리 그때 버리고 왔냐라는 코멘트 계속 하던데. 동생이? 다른 같이 있던 그룹에 있던 친구들인데. 지금 한국에 중국에서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이 거의 다 왔어요. 그것도 다행이네. 근데 이제 제가 5년 동안 살면서 왔다가 저처럼 이렇게 아무런 조항 없이 5년 동안 쭉 사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태반이었거든요. 그 집을 통해서 갔던 친구들이 기억은 안 나는데 200명 정도. 그게 이제 거기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교회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왔다가 좀 이렇게 뛰쳐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잡혀갔다 돌아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죽거나 뭐 그렇게 됐거든요. 그 친구들이. 근데 이제 감옥 가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올해 저랑 같이 체류했던 친구들은 지금 대부분 한국에 왔는데 잘 사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어렵게 지금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요즘 자주 만나가지고 뭐 밥도 먹고 얘기도 하는데 하루는 이제 차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잡혀갔는데 형이 자기가 막 그 구호소에서 맞을 때 형이 왜 이렇게 나를 지켜주지 못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그냥 인정하고 싶고 내가 변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제가 처음 듣고 그리고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이제 내가 뭐 그때 왜 너희를 보호해 못 해줬는지 아니 이런 얘기를 못 했는데 그날이 그 얘기하는 순간에 제가 솔직히 얘기했죠. 사실은 나도 무서워서 그랬다. 어떻게 보호를 해줘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여러 동생들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있었는데 구호소에서 애들이 막 때릴 때 제가 이제 선뜻 나서지. 원래 제가 막 그렇게 막 토프하고 막 싸움하고 이런 친구가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선뜻 나서지 못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맞을 것 같고 혼날 것 같아가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켜 못 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사실 무서웠다. 지켜주지 못한 거는 이제 나도 무섭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던가요? 근데 이해는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제 마음의 앙금이 아직. 근데 왜냐면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청소년들 그때 당시에 이것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있는 친구들 같이 있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툭툭 튀어 나와요. 어찌 보면 가끔은 살벌하다 할 정도로 나오는데 아직도 이게 회복이 안 돼 있구나. 그리고 그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 청소년기에 허물어진 것이 지금 큰 상처로 남아 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너무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네. 너무 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잡혀갔다 그 친구는 이제 집이 무산이니까 무산으로 갔고 저는 집이 언성에 남았는데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같이 잡혀갔고 못 만났고 한국에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 중국에 살 때 그 친구는 이제 부모 따라 한국에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한국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그 친구 걔네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못 만났거든요. 어떻게 같은 서울에 살면도 마음만 먹고 연락만 네. 만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만나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서운함이 있지 않았나라 이제 많이 아프고 네. 서운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저에 대해서 막 애틋함도 이렇게 없어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고 한국에 오니까 옛날 같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막 다가가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저도 계속 보니까 다가가고 싶고 그 친구도 이제 부담 없이 계속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은 친하게 잘 지내는. 네, 자주 만나고 학교에서 이제 이게 계속 전화하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아휴, 늘 이 탈북 얘기 들으면은 마음이 짠해가지고, 예, 근데 이게 더 저는 그런 생각 드는 게 탈북 친구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일수록, 탈북 트라우마, 북한에서 살았을 때 그 고난을 겪었을 때 트라우마, 탈북 가정의 트라우마, 또 한국 와서 겪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동현이도 뭐 동생이지만은 되게 잘 놀래요. 이게 치면 쭉 놀라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은 어렸을 때 맞았던 트라우마도 아직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 정도로 그리고 되게 예민한 거 보면서 참 좀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 들 때가 많아요. 네. 그치. 아이고. 네. 결국은 4번, 5번 잡혀서 북송된 거네요. 그렇죠. 뭐 도문으로 잡혀가게 지금 여러 번 잡혀갔는데 그거 상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워낙 이제 어릴 때였고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이제 북한으로 최종 2000년 탈북해서 2003년까지 계속 뭐 1년에 뭐 2번씩은 잡혀가거나 이제 자진 귀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끝으로 이제 북에 이제 자진 귀국은 2번 당했었어요. 근데 처음엔 성공했고 엄마에게 돈도 갖다 드리고 막 그렇게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열정적이고 좀 뜨거울 때여가지고 저 딱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이제 나이도 같았는데 성경을 우리 많이 읽었다고 그랬죠. 저거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성경 가지고 북에 가자. 이건 이제 위험한. 그래서 걔랑 같이 성경을 이거 가라고 한 사람 있나?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거 가져가는 거 그 전도사 알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죽는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가자 해서 뭘 해가지고 요만한 소책자를 가지고 이제 떠났어요. 보험 전화를 북한도 간 거예요? 그냥 이거를 동네 친구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고 엄마에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몇 살 때 그게? 그때가 19살인가 20살인가. 네. 그래가지고 딱 이제 가고 이제 그 친구는 집이 경성이었고 나는 언성이었고 하니까 두만강을 같이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무산으로 쪽으로 가야 되고 저는 이제 언성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흩어졌죠. 근데 그 친구는 성경 결국은 가져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산튼 쪽에 와가지고 항상 제가 이제 그 집을 통해서 북한 가거나 중국 연길에 가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 집에 그 교회를 가니까 성경 가져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 말리는 거예요. 큰일 났네. 네, 너 그 마음은 알겠는데 가져가지 말라. 강력하게 막 그렇게 한 애가 되게 서운했지만 그분 엄청 저를 생각하고 막 그렇게 챙겨주시니까 말 들었죠. 성경 놓고 그리고 돈만 가지고 넘어갔죠.
넘어가는 순간 잡혔어요, 저는. 근데 온몸 다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그 성경 나오면 큰일 날 거는 죽는 거죠.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돈만 나오니까 이제 다행이었는데 잡히는 순간 저는 군인에게 잡힌 게 아니고 그 마을에 가가지고 마을 그 순찰대에게 잡혔는데 마을 경비대 마을 주민.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정일이가 탈북자가 너무 많으니까 잡히거나 오는 과정에 모든 돈이나 모든 걸 뺏지 말라고 교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용서해주라. 네. 그 딱 용서는 안 되죠. 감옥은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감옥 가는 돈을 뺏지 말라. 그래가지고 딱 잡혔어요. 근데 잡힌 순간에 우리가 이제 탈북가 중국 갔다 왔다는 얘기 딱 듣고 검찰에서 검찰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이제 둘러싸고 둘러싸고 그리고 그 군인들이 또 어떻게 알고 그래서 군인이랑 검찰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 돈을 이제 뺏으려고 군인들은 무지막지하지 북한 인민군은 그래서 돈은 아마 뺏으려고 그러는 것 같고 검찰들은 돈을 뺏지는 않고 그냥 우리를 어떻게 후송하려고 지켜주면서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걔네들 검찰이 이겨가지고 이제 걔네 보호석에서 후송돼가지고 이제 꼬박으로 가게 됐는데 근데 걔네들은 돈을 다 보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네가 이 감옥에 한 달 동안 있을 건데 있는 동안만 잠깐 보관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갈 때까지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담배 떨어졌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사주고 뭐 그리고 이제 뭐 불고기 집에 또 걔네 같이 갔는데 불고기 막 먹으면서 계속 그러는 거야. 내가 먹게 돼서 먹은 게 아니다. 네가 사줘서 먹는 거야.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걸리면 이제 걔네 뭐가 다 날아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거를 그 돈으로 그러면 밥값 내라는 거예요? 그래 저는 재밌었어요 사실은. 그래 너희 좀 내가 뭐 자비와 사랑으로 너희를 이제 품어줄 북한이 없기 때문에 고기 같은 거 썼어요. 그 자비와 사랑으로 고기 사가지고 고기도 막 사주고 감옥 가서도 저는 무탈하게 진짜 이게 뭐 고생 안 하고 감옥 가니까 지금 막내였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뭐 이모뻘 되는 사람들 많고 누나도 많고 형 아저씨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중국에 오래 살다 가니까 피부가 그러니까 지금 그 집만 계속 살아가지고 빛을 못 봐가지고 피부가 하얗고 지금도 하얘요. 그리고 이제 그 막 피부가 되게 여자 피부처럼 그랬었어요. 영양 상태도 북한 사람보단 좋고. 그러니까 샴푸 뭐 향수 뿌린 건 아닌데 샴푸 냄새도 좀 특이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옷도 잘 입었고 막 통통하고 막 엄청 좀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엄청 인기 많아요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누나들 이모들 막 챙김 많이 받고 먹을 것도 막 되게 챙겨주고 형들도 막 보여주고 그리고 일하러 가면 저는 일을 잘 못하니까 뭐 돌 나르고 훅 나르고 이런 일을 제가 무거 잘 못하니까 보호도 해주고 못하게 하고 뭐 아프다 하면 못 가게 바로 빼주고 그렇게 좀 무탈하게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 가족들은 지금 그때 그때는 이제 동생들 다 중국에 살고 내가 혼자 이제 북한에 이제 성경 들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동생은 이제 시골에 학교 다녔었고 중국에서 그리고 여동생만 이제 중국에 살았는데 그 꽃받고 생활을 하다 한 달이 했는데 저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니까 걔네들 돈 다 쓴 거예요, 저 돈은. 근데 그 돈을 빨리 만들어줘야 집을 보내야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컴플레인 걸었죠. 나는 이제 한 달 끝났다, 빨리 왜 안 보내냐. 그러니까 이제 너 담당 검찰관 서장 이제 만나서 얘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걔 올 때마다 계속 얘기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지금 참. 그래서 결국은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있잖아. 너 친구랑 그 같이 왔던 사람들을 총긴 도 지켜서로 이제 후송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저 돈을 썼다는 거 말도 안 돼. 기차를 북한의 전기기차인데 자기 이름 썼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 날 데리고 운행을 돌아다니고 돈 빌려가서 주더라고요. 아 근데 돈을 주긴 좋네요. 안 주면 걔는 뭐까지 날아가니까. 그래서 운행에 돈 빌려가지고 돈을 주더라고요. 돈 주면서 이제 고마워가지고 제가 이제 고양이 담배가 유명했으니 고양이 담배 하나 사주고 저는 이제 집에 갔죠. 제일 궁금한데 복음은 전했어요? 복음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감옥에 있으면 내 마음이 피폐되고 사랑이 다 식어가고 나도 살기 힘들고 다
불쌍한 영화를 보는 것보다 다 악마라고 보고만 하고 싶다는. 그건 어쩌네.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4-5번 북송되면 주변에 감시가 심할 거 아니에요. 또 탈북할까봐. 감시가 심했어. 예.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고향에 갔는데 뭐 계속 벌브에서 감시도 붙었고, 그리고 뭐 이민반장도 감시 붙었고, 계속 주위에 그 당 간부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제 공포심 불어넣는. 지금 뭐 중국 가는데 국경이 뭐 2급 3급으로 뭐 경비소가 있고, 뭐 네가 다시 이제 가면 뭐 감옥 무슨 어로로 보낼 거라고 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들리지 않더라고요. 뭐 중국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무시하고 그냥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또 날도강했어? 아니 그때 이제 제가 꼬박꼬 이제 있었다고. 근데 여동생이 한 며칠 있다가 오빠가 오겠다 했는데 안 오니까 온 거예요. 어디로? 북한으로? 제 집으로. 그래서 그 꼬박을 나가가지고 동네 딱 가는데 친구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꽃제비 쳤던 친구들, 제가 같이 도둑질을 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내가 모습 변한 것도 놀래하고 신기하게다 궁금한 것도 많고 같이 놀자고 해서 그 친구가 재밌게 막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데 하루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너 여동생이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올 게 아닌데 그래 한번 집에 가보는데 여동생이 온 거예요. 왜 왔냐 하니까 오빠가 너무 안 오니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여동생이 오는 과정에 잡혀가가지고 그 감옥에 갔었는데 그때 나이를 미소년들 나이 속여가지고 이제 보호 차원으로 왔더라고요. 그래 와가지고 동생이 또 돈 엄청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 돈으로 이제 북한에서 잘 살았죠. 다 까먹고 그리고 이제 엄마를 모시고 새아빠 엄마는 제가 이제 갈라놨어요. 갈라놨어? 왜 새아빠 마음에 본인 마음에 안 들어서 동현 씨 마음에 안 들어서 가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아빠 데리고 중국 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아빠는 그냥 그렇게 갈라놓고 엄마랑 여동생 데리고 다시 또 도망간 건넜는데 그때는 이제 엄마가 그때는 생도공 했구나. 생도공. 근데 설득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가져 그러면 그 목숨 걸고 가는 길인데도 어머니나 동생이 아니 두만강 넘는 거 치지 두나듯이 넘는 거 나도 군인 신분으로 넘을 때 떨면서 넘었거든요. 근데 이 어린 근데 지금 나이에 대여섯 번 그것도 그쵸. 그때는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넘었고 이제 엄마랑 이제 왔는데 엄마랑 이제 그 연길에 다시 갔었어요. 그 집으로. 그 전도사집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넘을 때까지 20살이었죠. 20살. 네. 그러니까 1년 안에 뭐 북한에 있은 게 아니고 1년 건너갔다 그 해에 다시 넘어왔으니까. 그래 가가지고 이제 엄마랑 같이 중국집에 갔는데 엄마가 이제 거기 사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엄마는 그 집에 나가서 따로 살다가 엄마도 잡혀갔죠. 아이고. 그 여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따로 나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동생하고 엄마가 이제 북한에 복송됐고 그때부터 소식이 끊겼었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도 이제 알게 된 거죠. 뭐 그런 상황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집에서 나와서 나가겠다는 그분이 막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인이고 막 그래서 못 있겠다고 하니까 그럼 알아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친구랑 저랑 둘이서 이제 기차 타고 북경으로 갔던 거죠. 북경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3년 동안 체류하며 살다가 북경에 있는 선교사님 못해 미리 알고 지냈던 분들이 그전 단계 선교 오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물밑다가 다 했죠 이제. 물밑다가 나갈 준비 다 했구나. 다 하고 이 안전빵 다 구축해놓고 가야지 그냥 떠나면 또 안 돼요. 어린 나이에 모든 걸 다 갖췄네. 딱 그 북경에 가니까 북경에 가는 거 놀랐어요. 그 시간대에 그 사람 만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는. 근데 결국은 이제 한 3시간 4시간 지나서 그분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그분이 뭐 그 건사였는데 교회 행사 때문에 이제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쪽은 목숨이 걸린 일이고 그래가지고 행사가 그래가지고 뭐 그 나름대로 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존중하고 알겠다고 그렇다고 혼내겠어요. 그렇죠. 또 사는 그런 처지에. 그렇죠. 그래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여동생은 이제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엄마는 이렇게 잡혀갔고 저는 이제
거기 북경에 왔고. 근데 엄마는 이제 가가지고 이제 못 만들 줄 알았어요. 이제 엄마는 이제 잡혀갔으니까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동생 같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동생 소식 몰랐다가 북경에 와서 한 3년 동안 살면서 여동생이 전화로 왔는데 지금 어떻게 전화로 연락을 알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여동생이 연락이 돼가지고 만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났고 북경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여동생 북경은 안 왔고 북경에 와서 온 여동생을 못 만났어요. 그러다 한국에 와서 이제 만났는데 그 북경에 3년 동안 살다가 사실 북경에 온 이유는 한국에 가려고 왔거든요. 근데 북경에 왔는데 북경에 또 우리 한국에 안 보내는 거예요. 왜? 딱 보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막 뭐 신앙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북한에 안 보내고 우리를 다시 북한에 보내겠다. 북한 선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아유 한국에 그래. 근데 뭐 계속 3년 동안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우유부단해가지고 뭐 될 때이 되겠죠. 기다렸는데 남동생은 이제 그 사람들랑 싸웠던 거죠. 못 살겠다. 우리는 한국 가겠다. 해가지고 남동생이 먼저 싸워가지고 한국에 먼저 왔어요. 그리고 동생이 가는 거 보면서 아 저도 한국 가겠다 해가지고 겨우 이제 설득해가지고 한국에 왔고 그리고 그 한국에 오는 과정에 동생이 먼저 한국에 왔었잖아요. 와서 동생이 그 시골에 사는 여동생을 전화를 해가지고 그 길을 다 놔둬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그게 데리고 오게 됐고 제가 한국에 도착하니까 남동생이 지금 누나도 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네요. 이제 서울에서 다 만나게 된 거고 저희가 그 집에서 한 8명 정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나오고 제가 나오고 그리고 다른 친구가 또 한 명이 나오고 다 잡혀갔어요. 아, 그 나온 다음에 다 잡혀간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목숨이 질긴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고 그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죽은 거지. 아이고. 그 죽었다고 확신하는 거는 이제 엄마가 잡혀가서 네. 정월이 교과서 2년 동안 이제 가 있었는데 그 교과서에 저 친구 윤철이가 거기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걔 아빠가 계속 면회를 왔는데 하루는 네. 면회를 안 받더라요. 그래서 면회를 안 받으면 죽은 거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엄마가 그 감옥에 이렇게 오래 계셨으니까 상황을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매일 죽어가는 시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윤철이가 뭐 이렇게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국에서 이제 3년 동안 살다가 이제 그분들이 뭐 나가겠다 하니까 어떻게 뭐 루트로 제대로 놔준 게 안 됐어요. 그때도 또 그래가지고 제가 또 메일을 썼죠 이제 그 한국에 SOS 불러가지고. 한국에도 어디 메일을 썼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구축한다고. 그럼 한국에 어떻게 또 연결? 이메일을 이제 중국에 이제 딱 살면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 오잖아요. 그래서 저 주민등록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 메일 계정 만들고. 근데 그분들은 참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가지고 계속 메일 주고받고 하다가 그리고 메일 계정 만든 걸로 이제 중국이 여러 선교사님들 메일을 썼죠 이제. 지금 한국에 가야겠는데 지금 막 먹을 것도 없고 춥고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방치해가지고 갈 데도 없다. 춥다 지금 겨울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돈 2천만 원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2,000원이지 2,000원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이제 브로커 고용해가지고 다 길을 놔주는 거예요. 길 어디를 놔줬어요? 탈북 가서.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그 악덕 그 전도사 전화 딱 해가지고 너 이 사람들 얘네 책임져가지고 한국에 보내는 루트를 마련해가지고 그 사람이 돈 준다 하니까 또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국 브로커 다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마지막에 처음은 그랬지 끝은 이제 식량까지 나를 데려다 주더라고. 그래서 기차 타고 가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해달라. 왜? 용서해달라. 뭘 용서해요?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러지 않고 내가 인간이 아니냐. 근데 그 동생 그 전에는 그 사람 뚱뚱해서 근데 홀쭉해지긴 했더라고요. 다시부터 금식하고 회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난 한국에 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알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사람이 또 끝으로 이제 도와주더라고요. 이제 뭐 브로커 다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심양에서 이제 내몽골까지 이제 중간 중국 브로커랑 같이 이제 쭉 이제 버스 타고 내몽골까지 갔다가 몽골에서 이제 한 3개월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철조망 넘어서 네. 이제 몽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화 크로싱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네, 크로싱 보면서 그건 내 얘기인데 영화가 내 삶보다 좀 떨어진다라. 오히려 영화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철종을 넘을 때 이렇게 그렇죠. 하고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얘기는 그 철조망이가 건너다 보면 한 3개, 4개 건너가야 되는데 네. 국경 철조망은 이만큼 그 두꺼운 쇠를 가시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밟고 올라갈 정도로. 그 밑에 땅도 팔 수도 없고. 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언제 그러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러고 넘어가면 이제 목책. 목책이죠 그게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넘어가는 국경선 넘어가는 것 좀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면서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고 그때 그 한국에 이제 심양을 떠나서 몽골 오는 과정에 그 브로커가 이제 위험한데 저 혼자만 넘기면 그 브로커비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한 며칠 동안 이제 대기해요. 거기 여러 명 모일 집합 장소에 있으면 뭐 여러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 아무튼 해서 10몇 명 정도 집합해서 이제 넘어가죠. 근데 대부분 다 여성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짐도 들어주고 짐 넘겨주고 떠나는데 짐을 엄청 많이 챙기셨더라고요. 소용없는데 그죠? 어차피 가면 다 버릴 건데 짐 챙겨줘가지고 그거 다 챙기고 넘기고 이렇게 하죠. 넘었는데 보통은 몽골로 오는 사람들 중에 한 3일 4일씩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2-3시간 만에 군인들 만나가 쉽게 이제 군인들 만나서. 근데 솔직히 군인들도 잘못 만나면 몽골 군인들 만나면 괜찮은데 중국 군인 만나면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잘못 손들어가지고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그 안내자분 이야기를 잘 들으면 되는데 안내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가라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국말을 몰라가지고 브로커는 한족들이니까 모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말 이해하고 걔네 지시 따라 가니까 군인들 나타나더라고요. 말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군인들 만나가지고 찌푸스 타고 이제 군부대 갔다가 군부대에서 이제 뭔가 울란바토르 통해서 가가지고. 몽골 생활 괜찮았어요? 몽골 생활 재밌었어요. 저는. 그때 몇 명이나 있었어 몽골에? 몽골에 갔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막 40명, 50명씩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정권이 이제 MB 정권이 딱 2008년대인데 한국 가서 그때 MB 정권이 딱 바뀔 당시였는데 이게 원래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그 남북 관계 경색되면서 이 국정 연선도 이제 굉장히 좀 삼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왜 우리 잘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떤 계기에 대해서 안 받아줬냐? 못 받아가지고 계속 택기를 타다 보니까 40명, 50명, 막 100명까지 막 줄 서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거기 체류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일부는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탈북 과정 너무 그러니까 크로싱이랑 영화를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탈북 과정에 대한 얘기를 다뤘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다시 크로싱이 생각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이게 얘기는 굉장히 재밌게 하는데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나 스토리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참 가슴 아팠습니다. 아무튼 몽골에서 이제 인천 오는 얘기는 2부에서 1부는 마치고 다음 2부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하네요. 음식으로 어색하네. 기억이 잘 안 난다.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안 나신 것 치고 굉장히 만장하네요. 동생이 지금 뭐 책 쓰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디테일한 얘기 처음 들어봤어 나는. 너한테서 솔직히 이런 아픈 얘기는 잘 안 들으려가지고 재미없으니까 뭐 난 재미없어. 관심도 없잖아. 관심도 없잖아. 약간 층층한 관계구나 둘이. 예. 저희는 이제 애정 관계라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애정 결핍증이 있어가지고 계속 짐지는 되는데.